준수가 본격적으로 공부에 매달리게 된 건 바로 이때였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영어 경시대에서 1학기에 처음 나갔을 때 장려상을 받았는데 그때 시상식 이제 오라 그래서 가는 지금도 기억나요. 그 나이 때쯤 애들이 요로 이렇게 몰려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언덕길에서 걸어가면서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저기 걸어가는 애들이 다 금상 탄 애들로 보인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우, 야, 어떻게 저렇게 비수 같은 말을 하셨을까? 예? 막 이제 신이 나서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어린 나이에는 그게 제일 큰 힘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데 그렇죠. 고래도 춤추게 하는 네. 건데. 엄마의 비수 같은 말에 상처를 받았을 것 같죠? 준수 얘기를 더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아 그럴 수 있겠다. 속으로 막 결심을 했죠. 다음엔 내가 기어코 금상을 타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리 뭐 이러고 진짜 그 다음 학기에 금상을 탄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셨죠. 저도 마음이 기뻤어요. 여러모로 어머니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했죠. 지금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그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사실 예, 많은 아이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딱 그냥 확 기억이 나는 건 중1 때 제 첫 시험에서 전교 2등을 했어요. 되게 기뻤어요. 기쁜 마음으로 가서 어머니께 기쁘게 그 소식을 전한 뒤에 이제 혼나면서 맞았어요. 전교 1등도 아닌데 좋니? 전교 2등으로 만족했다고.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만족을 하면 되겠냐 이렇게 이제 혼났어요. 약간은 억울하지만 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 다음 시험에서 1등을 했거든요. 또 이제 기쁘게 갔다가 또 혼났어요. 전국에 학교가 몇 개인 줄 알아? 전국 1등을 해야지. 전국에 중학교가 5천 개인데 그럼 너 5천 등으로 만족할 거냐 이러고 이제 혼난 거예요. 아니 엄마한테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는데 예를 들어 98점 맞으면 혼나고 그랬어요. 왜 실수했냐고. 그냥 기운이 빠져요. 사실 그런 말 들으면. 아이들이 어리니까 이런 엄마의 논리가 좀 먹히거든요. 아, 이 정도쯤에서 멈춰주면 좋겠는데 이게 계속 가는 걸까? 어머니께 야단 맞다가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은 이렇게 멈췄거든요. 아버지 차 소리가 이제 주차하시면 그 창밖으로 들렸는데 언제 들어오시나 이랬던 기억도 있고 어린 마음에는 확실히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그 아빠는 준수가 맞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저도 몰랐다가 애가 목욕할 때 본 적이 있었어요. 해초리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싸웠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 후론 별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엄마의 성향이 나보다 더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내가 졌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알면서도 또 싸워봐야 내가 지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저나 엄마는 왜 이렇게 공부에 집착을 했을까요? 엄마가 무슨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 아닐까? 그냥 제게 있어서 어머니의 일관된 이미지는 완벽주의자, 약간 속된 말로 독한 사람, 대단하신 분인 건 확실합니다. 공부를 정말 좋아한 건 엄마였던 것 같아요. 늘 전교 1등이었대요. 문제는 외할아버지였어요. 공부시킬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 딸이니까. 여자라서
엄마는 낮에는 돈 벌고 밤에는 잠 안 자고 공부해서 결국 꿈에 그리던 대학에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참 대단한 분이셨네. 어떻게 네. 보면 또. 대학 졸업하고 엄마는 일본으로 갔어요. 공부를 더 할 생각이었는데 거기서 아빠를 만났고 사랑했고 결혼했고 그리고 그 좋아하던 공부를 포기하게 돼요. 꿈까지 포기하고 선택한 결혼 생활은 그런데 순탄치가 않았어요. 결혼했는데 또 자기가 판단한 남편의 모습이 정말 아니었던 거죠. 툭 하면 싸웠어요. 한 번 싸우면 대여섯 시간씩 이어졌고요. 싸움이 길어지면 아내는 분을 못 이겨 쓰러지곤 했어요. 그럼 준수 아빠는 또 집을 나갔대요. 힘들면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못 견뎌가 집으로 나오고 뭐 안 들어갈 때는 한 달씩 안 들어갈 때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삶을 갖다가 그냥 당구 치고 술 마시고 하는 그런 삶들 그렇게 살았죠.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결심합니다. 근데 참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되죠. 법원에 가기로 한 바로 그날 아침이에요. 아내가 병원에 먼저 가세요. 이유는 짐작이 되시죠? 왜? 설마. 아이가 생겼습니다. 준수가 생겼구나. 아이를 지우니 마니 그걸로 또 한참을 싸웠어요. 아이를 갖고 내내 싸웠다는 얘기 아닌가? 네. 태교가 부부싸움이었네. 그때 아들에 대해서 사랑이 없었죠. 애 나오면 헤어지기로 하고 애가 나왔으니까 애가 축복이라니 뭐 그런 말은 일단 거리가 먼 것이야.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준수예요. 봐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쪽에 좀 나와요. 이 근데 이거는 거지. 미안해. 지금 여기 앉아서 나가서. 자, 하나, 둘, 셋. 너무 귀엽죠? 예쁘기도 예뻤지만 준수는 머리가 정말 비상했어요. 스펀지 같다고나 할까요? 엄마가 가르치는 대로 쭉쭉 빨아들여요. 준수 엄마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어요. 아이한테 올인하고 싶다고요. 그렇게 엄마의 꿈은 준수가 됐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게 준수였으니까요. 준수만 있었다고 봐야지. 내가 누군가의 꿈이자 희망이다. 그것만큼 부담스러운 말이 있을까요? 내 꿈이 뭔지도 알기 전에 일단 엄마의 꿈부터 이루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친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엄마가 꿈꾼 아이의 미래는 과연 뭘까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그 얘기를 처음 듣고 엄청 충격을 받았었는데 한 20년짜리 교육 플랜을 저 태어날 때 다 짜고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로드맵을 다 짜셨구나. 트루먼 쇼 주인공이 자기의 계획된 삶을 발견했을 때 충격 비슷한 느낌으로 조금 섬찟했어요, 그때는. 엄마의 플랜은 이거였어요. 명문 외고, 서울대, 외교관. 그에 맞춰서 해야 할 일을 정하셨고요. 그래서 이 나이 때는 뭘 시키고 이 나이 때는 뭘 시켜서 전인적인 교육을 완성하려는 목표가 있으셨다고 했어요. 반에서 1, 2등을 다툴 정도로 학업 성적이 우수했던 A군. 과목별로 공부 방법을 적은 종이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이제 1년치 계획은 보통 학상 다이어리에다가 좀 굵직한 것들은 그렇게 쓰고 한 달짜리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비포에다가 이렇게 줄 직접 그어가지고 표를 만들었거든요. 이날에는 이 중에 뭘 했는지 동그라미를 치면 되는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 운동, 독서, 신문 뭐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씩 쓰던 계획표가 또 있어요. 숨 막혀. 되게 구체적으로 적죠. 무슨 문제집을 풀 거고
몇 시부터 몇 시는 영어 공부에도 어떤 영어 공부를 할 거고 이걸 이제 쭉 적고 몇 시에 밥을 먹고 몇 시에 줄넘기 1000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루 계획을 다 적어요. 진짜 마이크로 매니지를 했구나. 그건 프로그래밍이네. 계획표가 아니고 그쵸? 세상에. 그럼 이제 체크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찍찍 그으면서. 하나씩 클리어할 때마다 찍 그으면서 체크, 체크, 체크. 올 클리어하면 쫙쫙 찢어서 버려요. 그러던 어느 날 올 것이 왔습니다. 아빠가 집에 들어왔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분이 생기셔서 이제 아예 딴 살림을 차리셨다고. 엄마 목소리는 조금 기죽은 것처럼 들렸어요. 별로 놀랍지는 않았어요. 아빠랑 따로 산 지가 6개월이 넘었으니까요. 그 어린 나이에는 부모님이 거의 세상 같은 사람들인데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불안정함을 영향을 불안하죠. 네. 그렇죠. 기둥이 두 개가 막 흔들리니까. 아버지가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 약간 마음을 확 닫았던 것 같아요. 벽이 되게 굳건해졌어요. 그때 확 선 그었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는. 그때부터였어요. 엄마의 공부 압박이 더 심해집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서 네 애비한테 복수해야 된다. 너가 성공해서 아버지 없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아버지는 나의 인생에서 한 게 없다고 말해줘야 된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속상함이 커질수록 더 저한테 푸시를 하시는 거예요. 더 간절하게. 그때는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는데 지금 생각하면 간절하셨던 것 같아요. 좀. 어느 순간부터 준수는 공부가 싫어졌다고 해요.